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오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간대와 동선이 달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다음 달엔 같은 법정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김건희 씨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3층, 김건희 씨는 오전 10시 5층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치진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받아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재판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부부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해 7월 10일 이후 278일 만에 재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재판은 금거북이,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매관 매직 사건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청탁, 사업도움 등 명목으로 귀금속, 금거북이, 바쉐론 시계, 디올백, 이우환 화백 그림 등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 잘 지내나 이것도 각도기 궁금한데 우리 정기현 대표가 또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을 좀 취재하셨다고요? 예, 단독으로 이제 좀 보도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쯤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과 제가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대중소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정의 제일 작은 데서 어떤 거냐? 반클라프 목걸이, 그 다음에 검거북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관련돼서 김건희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졸졸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누구 나왔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 네. 또 서성빈, 로봇계 사건. 로봇계 사건 당사자,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했는데 하필 앉다 보니까 옆에 변호인들 앉고 쭉 앉았는데 김건희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공동 정말 피고인이었나 봐요. 그렇죠. 네. 최재형 목사님도 그게 이제 일단 그 피고인. 언더커버로 이제 디올백을 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죄송합니다. 기소가 됐는데 거기 이제 앉았는데 김건희가 약간 늦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잘 걷지를 못하더라. 살이 너무 빠졌더라. 그리고 매우 이제 수영복을 입고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하여튼 보기가 좀 흉했다. 이제 이런 거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재판을 하는데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보통 텔레비전 중계를 하고 이럴 때는 항상 고개를 들고 있거나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재판 내내 이렇게만 있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 생각에 아마 여기에 나온 사람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네. 그리고 서성빈, 로봇계 사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왜 김건희는 재판 내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얼굴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그런데 재판이 끝이 나고 나가는 순간에 김건희도 일어서고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에 서성빈 로봇계와 딱 마주쳤는데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하고 서성빈 씨가 저는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또 최재형 목사님이 기자 아닙니까? 네. 이 서성빈 회장하고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식당에서. 마침 그 변호사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나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거기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서성빈 씨에게. 예, 와. 미안합니다. 그래서 서성빈 회장 말이 나는 사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이 명품을 사달라고 해서 심부름만 한 것인데 내가 지금 이걸 선물로 준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 말은 최재형 목사가 이것을 100%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그렇게 숨이 죽어 있고 아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제
정말로 추락한 상태로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김건희도 이제 결국 사필 기정이기도 하지만 네가 지은 죄를 받고 있으니 절대로 대한민국이 녹록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한담연을 봤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상하네요. 권력 무상이죠. 예. 네, 권력을 가져보셨나요? 저는 뭐 권력을 가져본 적이 적은 없으세요? 없고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참 많구나. 근데 이걸 또 악한 대로 쓰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이권에도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자리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는데요. 허위사실 유포 관련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위증을 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관련 재판이 열리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형사 합의 일부에서 위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장모는 뭐 하나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있었고, 예, 예.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예. 사실이었는데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윤대진 형에게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위증으로 기소가 됐죠. 예. 그 부분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 윤우진 뇌물 사건은 당시 이제 뭐 대검의 후배였나요? 이 윤대진 검사하고의 사이가 되게 네. 막역한 사이였는데 윤석열이. 네. 그리고 윤우진은 이제 전 용산 세무서장이었고 이 세무서장이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자 변호인을 소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걸 네. 부인했다는 혐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윤대진, 윤석열 두 사람은 검찰총장과 검찰국장 관계이기도 했고 검찰 내에서도 예전부터 뭐 소윤, 대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예. 예. 그 검찰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국 민정수석 그 체제 하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사람들인데 둘 다 좀 이렇게 검찰 조직 내부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윤우진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무서장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해외 도피를 했었거든요. 해외 도피를 했다가 이제 귀국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 윤석열이 자기의 그 대검 아마 대검 연구관이었을 겁니다. 연구관 출신이었고 막 갓 개업했던 그 후배 변호사를 예.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자기는 전혀 그런 걸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시 대선 국면에서 있었던 토론회라든지 인터뷰에서 있었던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당선도 무효가 되거니와 당시 대선 기탁금 내지는 또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법에 그렇게 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본인 혹은 뭐 이런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예. 받았던 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그 윤석열 씨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제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선거법상 요게 판결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법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1심, 2심의 경우에 이 선거법의 경우에 지나치게 계속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경우에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심 6개월, 그다음에 2, 3심의 경우에는 각 3개월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럼 요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증명하기가 좀 쉬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특검에서 기소를 했고 일부 그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관련한 것은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전성배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요거를 이제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예. 부분은 허위를 거의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에 그 다른 사람들이 진술이라던가 그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둘이서 안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지 이게 않습니까? 집에도 초청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성배의 그게 증언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이건 뭐 거의 허위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게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그 부분의 문제이지 이게 뭐 윤석열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만약에 거짓인 게 확실하다면 네. 재판부가 그걸 인정한다면 그냥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가요? 일단 유죄가 아니면 됩니다. 일단 아, 유죄는 그래요? 되고 100만 원 이 양형과 관련해 양형의 가지고 이제 문제네요. 예. 고려를 많이 해야겠죠. 과연 이것이 나중에 그 대선 전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데 판세에 예.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이 거짓말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 대선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한다면 예를 들어 뭐 90만 원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예, 그렇죠. 선거법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한다면은 비난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법원에서도 참 그냥 보통 사건은 아니라고 예. 생각하고 아마 예. 중요 사건으로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만약에 허위 사실임이 판명이 나더라도 이 허위로 인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비난을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논리를 세운다면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양형이 문제가 예, 되는군요. 양형이 그때도. 그렇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때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 선거 비용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대선 당시에 그 윤석열 씨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본인이 그런 건진법사와 같은 이렇게 뭐 이상한 이렇게 무속인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하려고 들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본인이 변호사 소개시켜 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런 그 부패 사범과 무관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강변하려던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633이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1심이거든요. 네. 1심이 이제 시작하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요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판결 여부에 따라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360몇 억을 토해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이게 뭐 공소시효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률적인 주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으로 증인들도 탄핵하고 증거 가치도 부인하려고 들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할 겁니다. 예, 요게 굉장히 첨예하게 또 다투고 있겠다는. 뭐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그냥 그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또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특검이 지금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대요. 원래 네. 이제 공동정범에서 방조범 혐의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건 받아들여질 겁니다. 예.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고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인데 특검은 일단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공범보다 방조범은 축소된 개념이기 때문에 축소된 개념으로 범죄 사실 일단 추가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으로? 그런 예.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환적 변경은 아닙니다. 예.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범이 된다라고 보고 공범이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방조범으로도 한번 심리를 해달라. 지난번 우인성 부장이 뭐라고 판단을 했나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공범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방조범으로 기소 안 했으니까 난 그거 판단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렸죠. 무죄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정황은 알고 있는 거는 같은데 네. 공범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어요. 사실 공범이 이 정범이 안 되는 경우에 방조범은 축소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사가 그쵸. 인정할 수도 있다는 예외적인 판결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아니면은 그걸 인정을 못 하겠으면은 재판부에서 이 예비적 추가적 공소사실
사실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소송 지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죄 판결을 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었을 것 같고 특검에서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로 판단해달라고 추가적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으로서는 이게 주가 조작 혐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네. 혹여라도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오는 부분을 우려해서 네. 요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방조범 성립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 걸로 보세요? 저는 쉬울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한 범죄 사실, 그러니까 우인성 부장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방조범으로서의 요소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경우에는 그 김건희 씨보다 훨씬 더 많은 가담 행위가 없었던 공범들도 이미 방조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죄 판결에 비춰보면 당연히 방조범의 경우에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유죄가 난다면 1심 양형 징역 1년 8개월이었던가요? 그렇죠. 거의 예, 1년 그 부분은 8개월. 당연히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방조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이 주가 네. 조작이라는 건 또 중대 범죄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공범들의 경우에는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죠. 다른 공범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집행유예 판결이 적정한 판결이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아, 또 예. 하나는 김건희 씨는 이미 1년 8개월이라는 실형이 나 있고 다른 사건이 계속 추가되면서 실형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1년 8개월보다 유죄가 난다면 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윤석열과 명태균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네. 요거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가 나올까요? 예, 당연히 이거는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면 구인장이 발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인장요. 그렇습니다. 그럼 강제로 데리고 오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 구인을 해달라고 특검에서 요청을 할 것이고 특검에서 철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어차피 나와봤자 증언 거부를 할 것인데 이거 증인 신청 받아주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만 당연히 이진관 부장이 증인으로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김건희 씨를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한 구인장 집행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한 200여일 만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김건희가 좀 유의미한 증언을 내놓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치가 않네요. 그렇지는 아마 유의미한 증언은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심우정 그다음에 또 그 교정본부장 예. 신용의 교정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그리고 또 다른 이 공동 피고인이라고 해야 될까 재판받고 예. 있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 다 대부분이 그쵸.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건희 씨 경우에는 증언 거부 사유가 약간 다른 게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친족 어찌되었든 윤석열 씨는 부부간이니까 예, 친족이 형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본인은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만약에 친족일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 재판에 가가지고 불리한 증언을 한다던가 자식이 부모 증언 재판에 가갖고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 사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김건희 씨도 증언 거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네.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진관 부장도 아마 증인 채택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와서 틀림없이 증언 거부를 할 텐데 그렇지만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했고 특검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증언 거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특검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최소한 질문하는 기회는 보장을 해줘야겠다라는 본인의 그 소신에서 김건희 씨를 윤석열 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을 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1심 재판에서 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윤석열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근데 또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인성 부장이 내놓은 결과와 완전 명품백 관련해서도 그랬죠. 예.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건진법사 사건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